보도록 할까요? 등록임대주택, 제가 앞에 등록자를 이렇게 붙인 거는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좀 특징화시키기 위해서 등록자를 붙였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이왕이면 자동 말소될 때까지 기다리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8일 날 민특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그때 대변화가 한번 있었죠. 그 변화의 한 축에 폐지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자진 말소 및 자동 말소가 시행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폐지되는 임대주택, 단기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단기로 등록한 모든 주택하고 아파트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못하죠. 그러니까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자진 말소, 자동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진 말소는 뭐죠? 내가 법정 의무 임대 기간이 있는데 그 전에 누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 사업자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을 자진 말소라고 합니다. 자동 말소는 나는 내가 말소하는 게 아니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누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말소를 한대요. 그게 자동 말소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는 단기로 등록한 모든 주택하고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겠네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각종 공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등록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되면은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했는데 그 혜택 못 받습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건 민특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말소, 자동말소한 임대주택도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걸로 봐서 법소정 요건만 충족하면은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보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진말소, 자동말소 됐다 할지라도 웬만한 세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진말소보다는 자동말소를 추천하는 겁니까?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빗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내용은 이래요.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게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입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여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딱 네 곳입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나머지는 다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당연히 중과가 적용될 여지는 없겠죠. 중과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데 만약 중과가 적용된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언제든지 조정 대상 지역이 비조정, 비조정이 조정으로 이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다시 적용되고 중과 유예 기간이 이제 막힌다.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당장 다가오는 거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는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과가 되면은 장특공제 못 받거든요. 보유기간의 혜택을 막아번집니다. 그리고 세율이 2주택 중과는 20%, 3주택 중과는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거는 이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데 그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는 취득일을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언제죠? 양도일을 갖고 판정한다는 겁니다. 그 양도일은 미래 불확실한 내용이죠. 내가 팔 때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내가 양도세가 중과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두 배가 뛰거든요. 그럼 웬만하면은 나는 중과를 안 받아야겠죠.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은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을 만약 나중에 양도할 때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는 가정하에 중과가 배제받으려면은 자진말소하고 얼마 안에 팔아야 되죠? 1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은 얼마 안에 팔아야 되죠? 양도기한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급하게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팔아야 된다라는 상황이 아니면은 양도세 중과 여부가 미래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미래 양도 시점은 뭐 지금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자동 말소한 이후에 매도를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언제 팔든지 중과에서 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잦은 말소보다 자동 말소를 권장하느냐? 두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들한테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또 다른 세제 혜택이 있죠. 특례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8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50% 또는 70%의 특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8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한다. 그럼 적용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원래 2%씩 16%를 적용받는데 50%를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죠. 10년 하면은 2%씩 20%를 적용받는데 70%를 적용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근데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은 일단 8년을 채워야 돼요. 즉, 자진말소하면은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을 적용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진말소보다는 자동 말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세부담이 적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양도차익이 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8년짜리 장기 임대로 등록을 했어. 물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된다. 그 요건은 모두 충족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파트예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는 자진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8년 동안 이제 임대 기한을 충족해야 되는데 5년 후에 자진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3억 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겠네요. 5년이니까 2%, 즉 10%를 적용받아서 양도소득금액 2억 7천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8,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3년 더 임대를 해가지고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년 했기 때문에 50%를 적용받습니다. 양도차익 3억 원에 대해서 1억 5천, 반을 깎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금액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해 보니까 3,700만 원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반 이상 이렇게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를 임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하겠죠. 8년 동안 이렇게 가는 와중에 아파트 자진말소 된다고 하는데 자진말소해서 팔까? 아니면 그냥 끝까지 8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자동말소 된 다음에 팔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진짜 상황이 자진말소를 하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가면은 두 가지 측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내가 팔 때는 그 시점에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 말소가 되면은 언제 팔아도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다는 그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8년을 채워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라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번째 이유, 이 첫 번째 이유하고 두 번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웬만하면은 아파트들은 자진말소 하지 말고 자동 말소된 이후에 양도하는 게 훨씬 더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